6월 FOMC 이후 시장이 출렁이고 좀 교통적인 과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사실 지난 4월 때부터 네.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이번 달 6월의 주제가 FOMC발 변동성 네.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건데 네. 당황스러우시죠? 요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자, 그 전에 이제 코스피 주식시장 현재 이제 좀 점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다라고 했죠. 많았죠. 물가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그럼 시장이 망가진다, 테이퍼링 되면 시장이 흔들린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본다면 시장 흐름들이 뭐 때문에 가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펀더멘탈, 경기가 좋은가, 기업 이익이 좋은가, 네. 여기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악재와 불안 요인들이 있지만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경기 흐름이나 기업 이익 흐름들이 우상해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긴 하지만 6월 FOMC 이후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에서. 네. 장기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는 막 떨어졌고 네. 단기 채권 금리는 오르고 네. 달러는 오르고 주식시장은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네네. 워낙 예상치, 일정 부분 예상하긴 했어도 네. 혹시 설마 이게 되겠어? 네. 라고 했던 이슈들이 딱 현실화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각기 자산군별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 실적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과민한 반응, 급격한 반응,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네. 1.4가 깨졌어요. 3월 말만 하더라도 1.78까지 올랐었거든요. 네네. 1.4라고 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네.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2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원달러율은 1130원을 넘어서고 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이상하게 별로 충격 안 받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어저께는 좀 떨어졌다가 네. 오늘 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악재들이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시장 흐름, 펀더멘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그리고 그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목에서 주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6월 FOMC 이후 시장이 출렁이고 좀 교통적인 과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6월 FOMC 네. 하나가 있잖아요. 일단 FOMC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가볍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과연 거기서 나온 주요한 메시지가 뭐였는지. FOMC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 시장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운용을 묘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졌을 때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가능했습니다. 왜냐면은 유동성 공급과 함께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냈거든요, 시중에. 왜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로까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풀려가지고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자금이 없다면 굉장히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한국은행은 금통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례 회의는 FOM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동안 돈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고 금리를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죠. 제로금리까지 낮춘 상황에서 이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발맞춰서 통화정책도 원래대로 돌려야 되거든요. 제로금리와 이만큼 풀린 유동성이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됐다가 뭐 나중에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경기가 흔들리게 되거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에 대한 고민이 커졌는데 6월 FOMC 회의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줬어요. 뭐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보다는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든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에 대한 전망.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2021년 전망치가 2.4%에서 3.4%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통상적으로 2% 물가 수준을 유지하겠다. 여기에 맞게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까지 물가 전망을 올렸고요. 더 컸던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3월 달에도 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참가하는 통화정책을 하면은 여기에 연준 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3월 달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거야.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야. 라는 하더라도 2024년부터 한다는 뜻인 거죠. 2023년 이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는 아니야. 2023년에 금리 올릴 건데 2번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점도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뭐야. 2023년까지 금리가 멈춰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2번이나 올린다고? 긴축이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 흐름들이 좀 출렁이고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주식 시장,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 그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보시면은 맨 왼쪽이 미국채 10년물 장기채 금리인데 장기채 금리는 반짝 올랐다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FOMC 회의가 있기 전 수준을 확 밀어내버렸고 단기 좀 짧은 금리는 확 튀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고 달러는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반등은 하는 듯 했지만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달러도 올랐잖아. 안전자산 선호심리야 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나스닥이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그리고 이상하네. 그래? 그러면은 할인율이 물가에 대한 부담은 물가 전망치는 올렸지만, 이제,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낼 수 있어. 라고 해서 또 봤더니, 미국채 금리 5년물은 또 튀어 올라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쁜 것인가? 안 좋은 시그널은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전환을 했어 라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어쩌면은 내년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돈을 푸는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금리라든지 유동성 환경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얘기는 2023년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나도 서프라이즈한 결과일까? 네. 뭐,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나는 이 정도, 2023년에는 이 정도 금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찍은 게 점도표거든요. 그걸 평균을 해준 값이, 올해는 0.125. 이 정도면은 거의 제로 금리라고 보는 거고요. 네. 내년에도 소폭 올릴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거의 플랫한 수준이고, 그러다가 2023년이 확 튀어오른 게 0.69예요. 네. 0.63. 그러면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인데, 군청색으로 보여드린 연방금리 선물이라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2023년 정도면 미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한 0.77 정도가 될 거야 라는 거고요. 네. OIS 스프레드라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서 많은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가격하고 프라이싱하는 지표가 0.75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걱정을 했던 게 현실화된 건 맞지만 이게 아무도 몰랐던 게 갑자기 벌어진 걸까? 라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좀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때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1.2%까지 급락했더니 막 플러스 반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말했길래? 파월 연준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점도표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금리 인상이 몇 년도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라는 점도표가 너무나도 맹신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했어요. 그 점도표라는 게 미래의 금리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도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을 듣고 주식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 반전하는 나스닥은 플러스 반전했었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파월 연준 의장도 다소 놀란 것 같긴 해요. 네, 2023년에 두 번 금리 인상 이건 좀 너무 매파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이 그런 결정할지 몰랐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별로 찍는 거니까. 그랬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내용들을 그냥 유추해 보면은 2023년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금리 인상은 아주 먼 미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 고용과 아주 멀리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을 좀 달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뜯어보면은 점도표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 2023년에 두 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점도표는 네. 물가 상승률이 최정점일 때, 두 번째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때,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7%로 하고 있어요. 7%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중국 GDP 성장률이 6%대였거든요. 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네. 근데 미국이 올해는 7%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정점인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도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점도표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2023년 두 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아니면 맹신하지 말고 향후 흐름을 지켜보자. 그리고 또 말했던 건 우리가 아직까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완전 고용. 지금 고용자 수를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대비 지금 현재 이렇게 쫙 고용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750만 명이 아직 남아 있어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750만 명이 회복돼야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지 연준에서 생각하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생각하는 완전 고용 안정, 고용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달에 100만 명씩 증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죠.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한 달에 100만 명씩 이상 증가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줄어들기도 하고 최근에도 70만 명 증가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올해 연말이나 돼야지 이게 좀 직전 고점에서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걱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연준 위원들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전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 2020년 4월 초에 자료를 쓰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저조차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라서 어떤 흐름들을 전망을 하고 어떤 흐름들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100% 로봇처럼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최상의 상황에서는 비관적인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가 녹아 들어가고요.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2020년 4월 5월 달에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들 뭐라 그랬나요? 다들 4, 5월 달이면 작년 4월 5월. 더블 딥. 네, 더블 딥. 그리고 다시 또 또 하나, 떨어질 수 있다. 또 떨어질 수 있다. L자형 패턴, L자형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완만한 U자형이다. 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다가 주가가 반등을 하고 경기가 경기 부양 정책이나 유동성 공급이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6월, 7월 지나면서 이제는 완만한 U자형인데 경기 회복,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시점은 한 2023년 정도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작년 연말에는 아니야 2022년? 올해 지나고 보니까 2021년에도 가능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경기 상황이나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전망치가 계속 바뀌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고 싶은 어떤 것도 지금은 물가나 금리나 물가 상승률이 지금 5%잖아요. CPI가.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도 지금 올해 초만 하더라도 4%대, 3%대 후반에서 6개월 만에 7%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경기 회복 속도, 굉장히 빠른 물가 상승률,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치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몰입돼서 이렇게 될 거야 기정사실화하기는 이게 더 리스키하다 위험하다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적으로 제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지금은 2021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여기서 또 테이퍼링을 말씀을 드리면 쉽게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가 빵 터지니까 진짜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규모의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4년 동안 공급했던 유동성 규모가 지금 1년 만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센지를 아실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하는 규모가 이 정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줄여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던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을 긴축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긴축이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지금까지 완화적인 돈을 풀고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는 그런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바꿔버리는 것인데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돈을 많이 푼 상황에서 조금씩 정상화하는 그림이지 이게 긴축이라고 말하지 긴축은 않아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테이퍼링이 되면 시장이 폭락을 한다, 시장이 꺾인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해하지 말자.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고 지금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그림, 방향성이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 시장이 걱정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테이퍼링이 언급이 될까봐. 그러면은 유동성 환경이 점진적으로 유축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테이퍼링이 되는 것이나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나 왜 할까요? 근본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요? 경기가 흔들리는데 유동성 규모를 줄이려고 할까요? 아니죠. 경기가 좋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통화정책 정상화, 긴축의 시그널 그런 흐름들이 좀 빨라지고 있는 건 맞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게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본다면은 네. 이게 이렇게 빨라지지만 않는다면 왜냐면 이렇게 빨라져서 이 경기회복세를 꺾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이게 경기회복세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셔서 이게 점진적으로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나서 경기 흐름들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네. 2023년이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것이고 네. 아직까지 저희에겐 시간이 남아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또한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에 네. 있어서 유동성 환경, 투자 환경이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FMC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뭐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2023년 내일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2023년을 2023년 가면은 2번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확정져서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흐름이나 기업이 흐름이 잘 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만 체크하신다면 시장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주식시장이 아마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지금 기준으로는 코로나19래. FMC발 충격이 흔들렸던 증시가 미국도 반등을 했고 한국 증시도 지금 3,260을 넘어서 70을 향해 가는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6월 FMC 충격은 일시적이었고 좀 더 여진 등락 과정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